찐부자는 누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부자라고 하면 투자의 규제 뭐 워런 버핏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빌 게이츠 뭐 아니면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쉽게 하는데 그런 유명한 부자들 말고 소소하게 숨어 있는 그런 찐 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이제 분석을 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데이터를 얻어냈냐 보니까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납세자 전체의 전산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그 소득을 알게 됐다. 세금 데이터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쵸, 빠시형님? 네. 세금 많이 내시니까. 네. 그래서 세금의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한 연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그 세금 데이터 연구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칭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누가 진짜 찐부자인지 분석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쭉 부자 리스트를 쭉 먼저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쭉 부자인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다수가 자기 회사를 소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들 중에 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내 소득의 일부를 받고 있더라. 실제 미국 상위 0.1% 중에 순수하게 그 월급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20%밖에 안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은 내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찐부자가 됐다. 근데 창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창업했다가 수도 없이 망해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어떤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오래도록 살아남고 부자도 많이 탄생을 하더라. 그런 것들을 찐부자는 누구인가라는 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나 작은 서점 하나 차리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내 카페 하나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매력적이지만 금방 실패하는 길이 있고 백만장자가 많이 나온 5대 업종이 또 있고 이게 데이터로 밝혀졌는데요. 매력적이지만 금방 실패하는 길 업종은 음반 매장, 오락실, 장난감 취미용품, 서점, 의류 매장, 화장품, 미용용품 매장입니다. 그래서 좀 트렌디하죠? 트렌디하고 좀 젊은이들이 나는 내 스타일 가게, 옷가게 하나 차려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트렌드에 따라서 뜨고지는 게 굉장히 빠른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많은 5대 업종은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업종, 자동차 판매업, 병원, 식당인데요. 이 식당의 경우에는 워낙 식당이 많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상위 뭐 1%, 0.1%의 경우가 왜 좀 독식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만장자가 많은 업종으로 나왔는데 모든 식당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대부분이 안 그렇고. 네네. 되는 그렇게 길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로사님이 그 말씀해주신 그 데이터는 1차 결과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첫 번째로 분석했을 때 나온 결과고 그래서 전체 그 사업주 중에 이제 0.1% 부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좀 정리를 했더니 방금 전에 그 로사님이 말씀하신 순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12,500명 정도 그 정도가 있었고 부동산 관련 업종에는 약 11,000명 그다음에 뭐 자동차 판매업이나 병원 식당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뭐 5,000명 정도 요 정도 인원들이 찐부자가 됐더라. 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맹점은 모수가 빠져 있는 거죠. 분모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업체 중에 실제 몇 명이나 부자가 됐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또 2차 분석 결과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2차 분석 결과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여전히 1위, 업종 1위는 부동산 임대업이 1위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업이 2위고 3위는 자동차 판매업, 4위부터 살짝 변화가 있는데 이제 4위는 기타 금융 투자업, 5위가 독립예술가 작가 연기자, 6위가 기타 전문 지식 과학 기술 서비스 업종, 마지막 이제 7위가 각종 내구재 도매업 이런 순서로 찐부자들이 비율이 높더라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독립예술가가 찐부자로 되어 있다라는 점에 굉장히 이 작가도 놀라더라고요. 세금을 내지 않는 예술가 작가들은 아예 여기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서도 찐부자를 찾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술가, 작가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어떤 업종이 부자가 되는가 했을 때 대기업이 갑자기 확 잡아먹을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사업이 좀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업을 한다. 그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공정을 거쳐야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잘 되는 업종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네. 첫 번째로 나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나의 사업체는 냉혹한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사업체는 초국적 대기업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세 개 다 얘기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의 0.1% 찐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사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의 번영을 누리는 수준의 어떤 기업 업종을 한다는 거는 웬만한 규모가 아니고선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월급장이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세금에 있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한국을 얘기하게 되면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50%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법인은 매출이 적을 때는 11.1% 내고 많을 때는 20%밖에 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버너도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직장인이 되는 순간 경쟁을 해야 돼요. 동료들하고 선배하고 후배하고. 그리고 또 사업체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한 데 쪽 같은 경우는 경쟁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실패하기 쉬운 업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경쟁해서 이쪽보다 더 싸게 팔아서 더 좋게 만들어서 아무튼 경쟁을 해야 되는 업종들일 텐데 대부분은 여기는 독점하는 것들을 사업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정된 자산이잖아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는 순간 이게 수요가 끊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독점을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국의 부자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한정된 제한된 상품들을 예. 팔고 그걸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죠. 찐부자일 확률이 좀 높다. 네, 경쟁을 하는 순간부터 피곤해지거든요. 매출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뭐 주류 도매 중간 상인 뭐 이런 분들도 그 미국의 법적으로 되게 이 업을 할 수 있는 게 지역마다 거의 한 군데 업체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런 책이 좀 하나 나오면 좋겠다. 우리나라 자기계발서, 데이터 자기계발서로. 네. 그런 것도 하나 좀 해당하는 거 아니야? 복권 판매점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정해진 바운더리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담배권도 사실 담배권도 지역마다 또 비슷하고 있고, 편의점마다 예, 또 이렇게 그런 권리가 것도 있고 없고 하니까. 그렇죠. 작게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찐부자의 영역까지 가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독점된 권리를 그 지역 안에서 좀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게 참 다 계속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내 사례에 접목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업종 자체가 다를 네. 거예요. 네. 좀 국내랑 이제 미국이랑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를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미국 내 세금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좀 지양해야 될 업종들은 좀 그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좀 먹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했던 음반 매장이나 오락실이나 뭐 서점 같은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업종이다. 금방 망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 보면 나중에 이제 퇴사 후에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해 볼 만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치킨집이잖아요. 거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국내에서는 되게 심하죠. 경쟁 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 진짜 우리 그 뭐 페리카나 이런 거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시켜 먹으면 됐었는데 요즘은 치킨집 브랜드를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끼리는 또 그 독점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렵죠, 많이. 우리나라처럼 트렌드가 빨리 뜨고 지는 나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치고 빠진 선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서점을 할 거야라는 작고 소박한 꿈으로 나는 끝까지 서점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이런 형태의 서점이 유행이네. 그러면 한 2년 할 생각하고 일단 차리고 빠져야지. 권리금 주고 빠져야지. 이런 선수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건 또 사업이지. 그쵸. 그거는 그 사업을 파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기에는 세상이 참 복잡다단한 것 같아요. 네. 네.